또 하나 일본과 우리 협상을 좀 비교를 해봤더니 일본은 자금을 5,500억 달러를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내로 한정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3년 지나면 이런 협정이 안 지켜도 돼요. 그죠? 우리는 10년간을 해야 돼요. 우리는 트럼프 임기라는 것도 없어요. 우리 MOU 앞으로 지금 뭐 MOU 체계를 어떻게 발표하지만 지금까지 발표한 거를 보면 10년 동안 우리는 무조건 해야 돼요. 그죠? 이거 어떻게 일본보다 우리가 지금 더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기간의 장단만 갖고 그 유불리를 기간의 장단이 아니고 200억 달러라고 하면 1년에 200억 달러씩이라는 것은 30조 원에 가까운 돈이 매년 우리가 현금으로 미국에 투자하면 우리 제조업은 공황이 옵니다. 우리 투자할 여력이 없어요. 아니 그걸 누누이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런 협상을 경과를 지금 자화자찬하고 있으니까 제가 일본하고 굳이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근데 그 10년 동안 우리가 국가 또는 기업 쪽으로 얻어낼 이익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것들을 충분히 알고 있는 우리 대기업들 또는 참여하는 기업들의 CEO들을 포함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이 아닌가 하는 점도 같이 보셨으면 합니다. 특별법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병도 위원장님과 여야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민석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 충남 홍성 예산 출신의 강승규 의원입니다. 관세 협상이 그 결과가 올해 예산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만큼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지난 1차 관세 협상 타결 후에 대통령실에서는 문서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120% 잘된 협상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도 그 언론과 인터뷰에서 미국의 제안을 수용했으면 탄핵당했을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 엇갈린 반응을 보였어요. 그리고 이제 10월 협상이 이제 타결이 됐습니다. 총리님, 이에 대해서 지금 각각 다른 의견, 대통령실의 120%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탄핵당했을 거, 이에 대해서 지금 총리님 의견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좀. 네, 지금 말씀 동의하십니까? 그런 의견에 있는 정도로 아주 지난하고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협상, 10월 협상 그리고 1차, 2차 협상 결과 등에서 과체류 부분을 한번 제가 우선 지적하겠습니다. 산자위원회에서도 제가 여러 번 지적했는데 우리나라는 과체류에 대해서 8단계 검역 관계를 거치고 이 중 사과의 경우는 2단계에서 30년째 지금 수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산물에 보호 조치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1차 협상 후에 트럼프 대통령은 농축산물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그리고 또 김용범 대통령 실장은 US 데스크를 설치해서 검역 절차를 개선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우리 김정관 산자부장께서는 농산물의 추가 개방이 있느냐, 실질적으로 추가 개방이 돼 있느냐라고 할 때 절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총리님. 트럼프 사과의 경우 30년 동안 검역 2단계에서 머물러서 수입을 안고 있고, 그다음에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가 앞으로 한 3년 남았다고 할 때 30년의 10분의 1, 3년 동안에 사과가 수입이 된다고 하면 추가 개방입니까? 아니면 이건 뭐 그냥 개선한 정도로 우리는 이번에 농수산물에 추가 개방은 없다라는 지금의 대통령실 및 정부 입장을 계속 옹호하시는 겁니까?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질적인 추가 개방에 대한 논의나 합의가 명료하게 없었다 이렇게 듣고, 그러면 3년 앞으로 3년 동안에 트럼프 대통령 임기 3년 동안에 사과 개방 없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개방은 없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아니 US 데스크 설치하는 것이 개선 절차를 수입 절차를 개선한다는 거잖아요. 개선해서 수입이 될 수도 있겠네요. 아까 말씀 주신 그 8단계의 절차의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양국 간의 합리적인 소통의 구조를 더 개선한다 하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개선해서 30년 동안 개방되지 않던 사과, 다른 또 농축산물이 개방이 된다면 그건 추가 개방이 아니냐는 거죠. 만약에 3년 안에 농축산물이 한 건이라도 더 추가 개방되면 그 개방 아닙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수산물에 대한 추가 개방 논의나 합의가 없었다는 것으로 듣고 있고. 자, 우리 김정관 산업부 장관님, 네, 분에게 다시 여쭤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터프한 협상가라고 트럼프 대통령부터 별명도 얻으셨는데
그런데 지난 3일에 중경기과의 간담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해드리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2천억 달러의 미국에 투자하는 현금이 미국 기업이 아니라 우리 기업에도 미국에 가서 우리 기업이 이걸 제조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더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김정건 장관님 묻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관세 협상에서 노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최종 목적이 무엇입니까? 미국 제조업 부활 아닌가요? 네, 무역 적자 해소와 미국 제조업 제조업의 부활. 그럼 부활. 미국 제조업 부활이 국내 우리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미국에 가서 우리가 투자한 2천억 달러를 가지고 제조업을 미국에 참여한다면 그게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지금 관세 협상의 그 결과 제조업의 부활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 내용이 그 단순히 미국 제조업의 부활만이 아니라 미국에 필요한 물품들을 그러니까 공급하는 내용도 들어가 지금, 있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협상 안에서 국내 기업들이 자. 우선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참여한다는 것이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인지한 대통령인지 지금 우리 추켜 세우셨다고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속내가 그렇게 인지한지 모르겠기 때문에 장관님의 그런 표현이 실제 협상 내용이 아닌 우리 기업들에게 그냥 사탕 발림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총리님. 혹시 마키아벨리의 그런 외교 전술 중에 사자의 용맹과 그리고 여우의 교활함 또 뭐 지혜라고도 하는데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게 국익을 위한 최고의 외교 협상을 해야 된다는 그런 뭐 외교가의 어떤 고전적 지침 같은 것이죠? 뭐 그런 그렇게 이해할 데에도 수 사용되는 있죠? 네, 네. 자, 이야기로 그럼 알고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최종 10월에 타결한 것을 보면 2천억 달러는 현금, 1,500달러는 마스가의 현금과 대출과 보증 등을 통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인데, 자, 총리님 다시 한번 또 물어볼게요. 우리 한일전 축구나 뭐 야구 등에서 한일전 뭐 열렬히 응원한 적 있지요? 그때 어느 다른 나라보다도 한일전에서 우리 국민들이 일본만은 이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총리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자, 그러면 지금 이번에 관세 협상에서 한국과 일본과 한국의 관세 협상력을 한번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총리님, 김용범 실장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는 현금 투자를 2천억 달러로 했다. 그리고 일부는 5,500달러의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구지지만 또 실제는 우리는 연간 200억 달러, 그러니까 투자 상한을 마련했다. 이렇게 해서 마치 일본보다 우리가 잘한 협상처럼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문가들이 미일 양해각서를 꼼꼼히 뜯어보니 여러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 이렇다는 거예요. 일본 협상 결과에서는 자금 조달 부분에 대한 부분이 빠졌다는 거예요. 현금으로 넣게 돼 있지만 자금 조달에 대한 그런 규정 등이 없어서 실제 그 현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미국의 그러니까 일본의 국내법의 여러 가지 제약 등으로 현금 투자는 1 내지 2%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나머지는 다 대출이나 보증. 우리 산자위에서도 제가 여러 번 질의할 때 우리 김정한 장관께서는 우리 그러니까 3,500달러가 다 대출 보증 펀드 등 현금이 아닌 부분이 상당 부분 일 것이다. 그런데 결국은 2천억 달러는 다 현금으로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일본의 그 5,500억 달러, 우리보다 투자 규모가 많다고 그러지만 실제 현금 투자는 1, 2%밖에 안 된다. 왜냐하니까 국내법에서 일본의 재정으로 외국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것이 금지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그 협상 내용에 일본의 MOU 내용에는 국내법에 미국과 일본과 미국의 국내법을 적용받도록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5,500억 달러에 일본이 현금으로 넣고 싶어도 넣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안전장치가 됐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2천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했고 이런 안전장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리님? 그렇습니까? 제가 해석한 게 아니라 전문가들이 해석한 것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전문가 중에 일본의 전문가나 언론들이 한국이 일본보다 더 협상을 잘한 것 같다라는 평가가 상당히 나와 있는 것도 아니 지금 제가 얘기한 그 부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현금으로 투자하지 않고 1, 2%만 현금으로 투자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그에 동의
다 똑같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종합 평가를 할 때 포괄적으로 일본과 비교할 때 대략 일본과 비슷한 거 플러스 알파 상업적 자, 합리성 확보라든가 지금 투자 상황 규정들이 추가적으로 안전 장치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총리님, 또 하나 일본과 우리 협상을 좀 비교를 해봤더니 일본은 자금을 5,500억 달러를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내로 한정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3년 지나면 이런 협정이 안 지켜도 돼요. 그죠? 우리는 10년간을 해야 돼요. 우리는 트럼프 임기라는 것도 없어요. 우리 MOU, 앞으로 지금 뭐 MOU 체결을 어떻게 발표하지만 지금까지 발표한 거를 보면 10년 동안 우리는 무조건 해야 돼요. 그죠? 이거 어떻게 일본보다 우리가 지금 더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기간의 장단만 갖고 그 유불리를 기간의 장단이 아니고 200억 달러라고 하면 1년에 200억 달러씩이라는 것은 30조 원에 가까운 돈이 매년 우리가 현금으로 미국에 투자하면 우리 제조업은 공황이 옵니다. 우리 투자할 여력이 없어요. 아니 그걸 누누이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런 협상을 경과를 지금 자화자찬하고 있으니까 제가 일본하고 굳이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근데 그 10년 동안 우리가 국가 또는 기업 쪽으로 얻어낼 이익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것들을 충분히 알고 있는 우리 대기업들 또는 참여하는 기업들의 CEO들을 포함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이 아닌가 하는 점도 같이 봐주셨으면 합니다. 특별법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대미 투자 특별법을 이번에 협상에서 대미 투자법을 제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법에 따르면 우리는 아까도 일본은 국내법상 현금을 국민 세금을 한 푼도 해외로 송금할 수가 없도록 돼 있는데 우리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2천억 달러를 투자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 의사진행만원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 헌법 60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대해서 입법사항이 들어갑니다. 조약의 체결 그리고 동의권을 국회에 부여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특별법까지 제정해서 2천억을 미국에 투자를 해야 된다면 우리는 당연히 국회 비준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지금 김용범 대통령 실장이나 비서실장, 김용범 실장 등은 국회 비준이 필요 없다. 특별법만 하겠다. 아니 특별법을 만드는 그래서 국민에게 대한민국의 현금이 외환 달러가 매년 30조 원 가까이 미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국회 비준도 없이 대미 투자 특별법으로 하겠다. 그냥 특별법을 통해서 무조건 투자하겠다. 이게 과연 지금 그렇게 입법권을 중시하는 우리 민주당 이재명 정부에서 이게 가능한 방법입니까? 이게 국회를 그렇게 선출 권력을 중시하는 이재명 정부의 국회를 존중하는 겁니까? 동의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조약의 경우에는 비준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적정한 형식의 국회 동의를 헌법의 조약만이 아니라 입법권 있잖아요. 입법. 그러니까 국민의 있는 것이어서 국가의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주잖아요. 아니, 양국 간에 2천억 달러가 재정적 부담이 안 돼요? 낮기 때문에 1,500억 달러 마스가는 그냥 현금 갖다가 뿌리는 그냥 우리가 투자해서 수익이 보장된 겁니까? 3,500억 달러예요. 그죠? 네, 그리고 그 MOU에 엄청난 규모입니다. 법률의 통과가 실제로 기업의 부담과 시간상 연계가 되어 있어서 이걸 속히 처리할 부분이 있다 하는 것도 속히 처리한다는 거 그래서 그렇게 지금까지 네. 자, 다시 제가 이 소환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체코 원전 계약을 앞두고 그 미국 웨스팅하우스사와 그 한수원 간에 1.8%의 기술 사용료를 내는 계약을 체결했더니 이것은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 계약이라고 민주당 의원들께서 질타를 했습니다. 자, 다시 제가 마키아벨리를 소환해 보겠습니다. 일본은 지금 처음에 협상 대표단 등에 대해서 지금 당선된 수상이 재협상 등을 선거 과정에서 운운하다가 강요로 임명을 합니다. 그것은 협상을 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보도를 보니까 일본이 일본했네, 일본스럽다. 겉으로는
트럼프의 기를 세워주고 트럼프의 기에 눌린 것 같지만 실제로는 실리를 일본은 다 취했다. 이렇게 봅니다. 뭐 마키아벨리를 제가 굳이 다시 소화하는 게 여우의 교활함, 여우의 지혜가 일본 협상에서 있었다고. 우리 이렇게 일본을 싫어하지만 또 특히 싫어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이렇게 실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니까 아까 대통령께서는 탄핵당할 뻔했다라고 겁을 잔뜩 줘놨고 또 그러해서 본인이 막아냈다. 협상을 사인을 안 했다. 그래서 10월 달 가서 지금 사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내용을 뜯어보면 우리는 훨씬 지금 안전장치가 없어요. 자, 오늘 제가 이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환율을 딱 들여봤더니 지금 한 10분 전 상황이죠. 환율이 1,445원이에요. 주가 4천 또 무너졌어요. 뭐 지금 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환율 시장이 그렇게 지금 주가 앙등과 함께 이재명 정부의 인기가 치솟는다고 그렇게 자화자찬하셨는데 주가 4천 무너지고 환율이 특히 환율이 1,400원대가 지금 외환위기도 아닌데 왜 이렇게 계속 고공행진하고 있을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총리님? 이런 관세 협상 같은 것들이 잘 타결돼 있고 앞으로 우리 미래가 대한민국의 수출 경쟁력이 살아남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주가 4천 부분은 등락의 과정을 거쳐서 지금 현 시점 시간에 환율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죠. 주가, 환율, 성장, 또 소비 심리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고 싶습니다. 10년 동안 현금 2천억 달러를 우리가 미국 계좌에 계속 입금해서 투자를 하게 될 때 저는 아까 1.8%의 기술 사용률을 매국계라고 했는데 이거는 매국 계약이라고 자평들을 안 하시는지 민주당 의원님 이런 발언을 했던 의원님들이나 민주당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스스로 좀 자문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자칫하면 우리 경제와 재정이 골병이 될 것 같다. 뭐 매국 협상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골병 될 것 같다. 그런 우려를 저합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좀 하고요. 우리 김성환 장관님, 네, 우리 같은 상임위에다가 기후 에너지 환경부 장관 가신 거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가 충남 지역의 수해가 컸지요. 그때 또 그 수해 지역에 우리 장관님 내정자신 분이니까 취임 안 한 상태에서 왔다 가셨죠? 예산 삽교천에 다녀오시지 않나요? 장관 취임하신 건가요? 그날이 취임한 날이었어요. 취임한 날. 고맙습니다. 다녀가시고. 제가 그래서 전화도 드렸었는데 이 수해에 이번에 뭐 200년 만에 폭우든 기후 변화든 여러 가지 이유 등에서 하여튼 수해는 앞으로 계속 나오게 돼 있는데 지금 저희 저지대 지역에 초토화가 됐습니다. 무려 지금 정부에서 지원하기는 수해 복구비만 예산군 한 지역만 1,400억대가 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홍성군도 거의 1,000억대가 됩니다. 그러면 막대한 비용이 앞으로 이렇게 복구비 등이 들어가는데 아무리 복구를 해봐야 소용이 없는 게 하천별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광주 네, 말씀해 주십시오. 예, 자료 요구입니다.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25개 특구 및 클러스터, 산업부의 15개 특구 클러스터, 문체부의 9개 특구 클러스터, 중기부의 8개 특구 클러스터, 농식품부의 7개 특구 클러스터, 해수부 7개 특구 클러스터, 과기부 6개 특구 클러스터, 복지부 2개 특구 클러스터, 기후에너지 환경부 5개 특구 클러스터,
우주항공청 2개 특구 클러스터 이 각각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자료를 오늘 저녁 정의 전까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검토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